평소보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택한 주요 뉴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국회가 열리는 시각이 좀 늦어졌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첫 본회의를 여는 건데 오늘도 시간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의원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의 본회의여서인지 의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쓴 의원들도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다시 당선된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장 첫 순서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의 김세현 의원이 들어와서 서고요. 강효상 의원 등과 함께 악수를 하는 장면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는 세 분과 이야기를 잠시 나눠본 다음에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도무와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사이에 국회 본회의장 장면을 계속해서 좀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이제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러니까 국민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원안을 국회에 일단 그대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급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돼 있는 소득 상위 30% 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그 점이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완강해 보입니다. 어제 밤에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여당인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정부는 이 재정이 악화되면 안 된다. 다음에 경기 상황, 특히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리로 여당의 압박을 물리쳤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당 출신 아닙니까? 근데도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정부 쪽의 생각은 확고해 보인다 이런 것인데 또 당 쪽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전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70%에게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지금 정세균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뒤쪽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장면도 보이고 있고 정세균 총리 왼쪽 뒤쪽으로 화면에서 봤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정부는 정부의 원칙을 고수하고 결국 추경 예산안은 국회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니까 국회가 만약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정부는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 올해 국채가 818조 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상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할 때마다 국채를 통해서 나라 빚을 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과 이렇게 전 국민에게 100% 줘봤자 일본과 스웨덴의 예를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인가요? 지금 이제 막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의사봉을 보고사항은 두드렸습니다. 회의록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의사일정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1항 항상 가장 먼저 하죠. 2020 한번 들어볼까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왔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 달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방역 상황은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 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리의 방역 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협조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은 종식됐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하여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3.4%포인트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속한 조기 방역과 경기 대응 노력 덕분에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절벽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 5천 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2조 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등 총 1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 1천억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천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 지원 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이오와 의학 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세계가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사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데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 개혁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보건법과 출입국 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 시청자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서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추경 예산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여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당은 이미 정부의 이런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선거 때 온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의 손을 떠났다.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줄이고 최단 시간 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걸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야당이 만약에 이걸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춘호 의원님, 네.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정세균 이제 총리의 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면
3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만나겠죠. 이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민생당의 장정숙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고요.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최우선 논의 사항이 이거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의 안은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제 논의해서 확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할 텐데 이미 선거 과정에서 재난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큼은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액수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예. 정부안과 여당안을 한번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은 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 9조 7천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여당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3조 3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맞붙는 것 아닙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저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처음부터 됐던 거 그리고 70%라는 게 애초에 기재부 안은 50%였고 민주당은 100%였다가 이제 70%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3조 3천억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은 뭔가 이제 뚝이 무너진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편적 지급이라는 이 선례를 남기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앞으로 물론 우리 방역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 원래 이런 것이 이제 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걸 좀 더 터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그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1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 위반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수경 신청하고 입장연설 듣자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생각할 겁니다. 원내대표끼리 만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쪽에서 제출을 했다는데 국회에 제출한 내용들 일단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미래통합당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 책임감, 의무 이런 거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 황교안 전 대표가 50만 원씩 주자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0%만 주자라고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국채 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재정상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에 얘기하고 싶은 게 저건 살펴보거나 심사해 볼 필요도 없다. 정부와 여당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주면 된다. 이미 국민들은 100만 원씩 우리 가구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발목 잡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보수 정당의 어떤 뭐 소신 그런 건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뭐 저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동의해 주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 마당에 발목 잡기 그렇게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돼 있는 민의가 있고 그럼 일단 거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게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과의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예, 미래통합당도 정부안이 소득하위 70%지만 여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도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아까 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장 생각이 저렇다면 좀 진통이 있겠네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이 국민 모두에게 준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당 또는 정부가 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자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의원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보고요.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예결위원장이 일종의 길목을 막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 막긴 어려울 테고 더더군다나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랄지 이런 형식으로 또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음 달 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가 서두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이번 주에는 통과가 돼야겠네요. 예결위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아마도 관건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